제만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정희의 눈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긍정의 신호를 읽은 그는 떨리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다면 앞으로도 저랑 같이 수영하시겠습니까? 무슨 상황일까요?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강제만의 삶에 거대한 파도가 덮쳐온 것은 그가 대기업에서 희망퇴직했을 때부터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회사에서 임원 승진이 좌절되자 그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55세의 나이에 정든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회사에서 밀려난 상실감은 가정생활에도 영향을 미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와도 이혼하며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2년. 제만은 퇴직 후 별다른 취미 없이 거실, 소파와 한몸이 되어 TV 리모컨을 쥐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평생 앞만 보고 달려온 직장 생활을 마치고 나니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퇴직 후 찾아온 깊은 상실감과 무료함은 그의 몸과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딸 미영의 잔소리는 이제 배경음악처럼 익숙했습니다. 아빠, 또 소파에만 계세요? 병원에서 운동 좀 하시랬잖아요. 고혈압에 무릎까지 아프다고 하시면서. 미영의 걱정은 진심이었지만 제만에게는 그저 귀찮은 잔소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은 비장한 얼굴로 수영장 등록증을 내밀었습니다. 아빠, 제가 다 알아봤어요. 여기 건강반인데 아빠 또래분들도 많고 물에서 하는 운동이라 무릎에도 물이 안 간대요. 제만은 당황했습니다. 물이라면 어릴 적 목욕탕에서 발이 닿지 않아 허우적거렸던 기억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영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선다는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땀이 나는 듯 했습니다. 말수도 적고 낯가림이 심한 제만에게 수영장은 마치 미지의 세계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단호한 눈빛과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걱정 어린 잔소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만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수영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물속으로 들어서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어색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보다는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어색함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영장 탈의실의 락스 냄새와 축축한 공기는 제만을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겨우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물이 있는 곳으로 향하자 이미 많은 건강반 수강생들이 물속에서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거나 335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만은 어색하게 수영장 가장자리에 서서 발만 담갔습니다. 수영장 물이 발목을 휘감자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 했습니다. 그는 마치 졸업식 날 홀로 교실에 남겨진 학생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벽에 바싹 붙어 섰습니다. 오늘은 발차기 연습을 할 건데요. 두 분씩 짝을 지어 서로의 자세를 봐주면서 연습해 볼까요? 강사의 활기찬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수영장 안의 회원들은 자연스럽게 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여자 회원들로 이루어진 건강반은 익숙하게 서로에게 다가가 짝을 이루었습니다. 언니, 저랑 같이 해요. 미자야, 오늘 발차기 누가 더 잘하나 볼까? 같은 정겨운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제만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남자 회원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고 자신과 짝을 이룰 만한 사람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모두들 이미 짝을 찾은 듯 했습니다. 마치 학창시절 짝짓기 게임에서 혼자 남겨진 듯한 민망함과 초조함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고 어깨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누군가 자신을 발견하고 짝을 제안해 주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기를 바라는 모순된 마음으로 벽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닿은 곳에 한 여인이 그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색 수영모를 쓴 그녀는 물속에서도
유난히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정희였습니다. 그녀는 제만의 어색한 뒷모습을 잠시 지켜보더니 조용히 물살을 가르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마주치며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혹시 짝이 아직 없으시면 저랑 같이 하실래요? 제가 발차기 자세 좀 봐드릴게요. 제만은 예상치 못한 제안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처럼 부드럽고 잔잔하게 그의 불안한 마음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그는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의 긍정의 표시를 본 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그의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녀의 옆에 서자 왠지 모르게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색함은 여전했지만 혼자라는 막막함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정희는 능숙하게 킥판을 잡고 시범을 보였습니다. 제만은 그녀의 동작을 어설프게 따라 해보려 했지만 물속에서 몸의 균형을 잡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발차기를 할 때마다 물보라만 크게 일고 몸은 자꾸만 가라앉으려 했습니다. 그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서툰 모습을 지켜봐 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잔잔한 이해와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발끝을 좀 더 쭉 펴보세요. 그리고 무릎을 너무 굽히지 마시고 허벅지 힘으로 차는 거예요. 정희의 차분한 조언에 제만은 다시 한번 발차기를 시도했습니다. 여전히 서툴렀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았습니다. 물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정희의 따뜻한 시선과 조용한 격려가 제만의 마음속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는 순간이었습니다. 물속의 어색함 속에서 두 사람의 서툰 인연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첫 수업이 진행되는 내내 두 사람의 대화는 수영 동작에 대한 짧고 기능적인 말들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요? 네, 맞아요. 같은 단어들이 물소리와 함께 오갈 뿐 개인적인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제만은 어릴 적부터 타인과의 소통에 서툴렀고 정혜 역시 굳이 먼저 나서서 말을 거는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들의 시선은 자꾸만 마주쳤습니다. 제만이 서툰 발차기 끝에 숨을 고르며 정희를 올려다보면 그녀는 이미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과 마주치자 정희는 살짝 미소를 지었고 제만은 그 미소에 왠지 모를 편안함과 함께 가슴 한편이 간질거리는 듯한 낯선 감각을 느꼈습니다. 정희가 시범을 보일 때 제만은 그녀의 유려한 동작을 따라 하면서도 그녀의 얼굴을 힐끗거렸습니다. 물속에서 흔들리는 그녀의 눈빛은 마치 작은 등대처럼 그의 불안한 마음을 비춰주는 듯 했습니다. 물 밖으로 나와 잠시 쉬는 시간에도 제만은 무심한 척하면서도 정희의 움직임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시선이 마주치면 정희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살짝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만의 심장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미세한 떨림을 경험했습니다. 말은 서툴렀지만 그들의 시선은 그 어떤 대화보다 많은 것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불안함 속에서 찾은 작은 안도감, 서툰 몸짓을 이해해주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아직은 이름 붙일 수 없는 새로운 감정의 씨앗이 물속에서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물속의 어색함 속에서 두 사람의 서툰 인연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영장에서의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제만에게 수영은 여전히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첫날처럼 물이 무섭거나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수영장에 가는 발걸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제만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정희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제만의 서툰 몸짓을 묵묵히 지켜봐 주었습니다. 다른 회원들이 능숙하게 물살을 가르는 동안 제만은 여전히 킥판을 잡고 허우적거렸지만 정희는 단 한 번도 재촉하거나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작은 변화에도 놓치지 않고 조용히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발차기 힘이 더 좋아지셨네요. 어깨에 힘 빼는 연습 꾸준히 하셔야 해요. 그녀의 조언은 늘 간결하고 정확했습니다. 제만은 정희의 말을 따라 물속에서 발을 차고 팔을 뻗었습니다. 처음으로 물에 얼굴을 담그고 숨을 내쉬는데 성공했을 때 정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고갯짓 하나에 제만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뿌듯함과 함께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어려운 숙제를 해냈을 때 선생님에게 칭찬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영 자세가 조금씩 잡혀갈수록 제만과 정희의 대화도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발차기 연습이 끝나면 제만은 정희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짧게 인사했고 정희는 네, 재만 씨도요. 라고 답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다음 수업을 기약하는 듯한 미묘한 기대감이 맴돌았습니다. 어느새 제만은 수영장에 오는 것이 단순히 건강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정희가 어떤 수영모를 썼을지, 오랜 기간 수영을 배운 정희가 어떤 표정으로 자신을 가르쳐 줄지 궁금해졌습니다. 샤워실에서 나올 때면 혹시 정희를 마주칠까 괜히 두리번거리기도 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이렇게 기다려본 적이 있었던가 제만은 낯선 감각에 당황하면서도 싫지 않았습니다. 정희 역시 제만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습니다. 처음에는 잔뜩 움츠러들었던 그의 어깨가 조금씩 펴지고 물속에서의 표정에도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며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제만이 처음보다 훨씬 더 편안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가끔 강사가 다른 회원들을 봐주는 동안 둘만의 시간이 생기면 정희는 제만에게 오늘 발차기 많이 좋아지셨네요. 라고 칭찬했습니다. 제만은 쑥스러워하면서도 정희 씨 덕분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여전히 수영에 대한 것이었지만 그 속에는 서로를 향한 잔잔한 신뢰와 관심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물은 더 이상 제만에게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속에서 정희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마치 차가운 물이 서서히 온기를 머금듯 그들의 관계도 물처럼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존재가 익숙해지고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는 듯한 이 감정은 노년의 삶에 찾아온 뜻밖의 설렘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물결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영 수업이 끝나는 시간은 어느덧 제만에게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수영 수업을 마치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짧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여전히 수영 자세나 물의 온도 같은 소소한 것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서로를 향한 묘한 이끌림이 감돌았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수영장 문을 나서는데 밖에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제만은 우산을 미처 챙기지 못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정희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 비가 갑자기 오네요. 재만 씨, 우산 없으세요? 이 근처에 따뜻한 국밥집이 있는데 비도 오고 출출한데 국밥 한 그릇 같이 드실래요? 제가 우산 가져왔어요. 제만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정희가 먼저 식사를 제안하다니. 평생을 회사와 집만 오가던 그에게 개인적으로 이성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쑥스러움과 함께 어색함이 밀려왔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낯선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다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시죠. 정희는 그의 작은 승낙에도 환하게 웃으며 우산을 펼쳤습니다. 좁은 우산 아래 두 사람의 어깨가 살짝 스쳤습니다. 제만은 왠지 모르게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빗소리가 요란했지만 그의 귀에는 정희의 웃음소리만 또렷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국밥집은 퇴근하는 직장인들과 근처 주민들로 북적였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국밥 냄새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만은 건너편에 앉은 정희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수영모를 벗은 그녀의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수영복 차림이 아닌 평범한 옷차림은 또 다른 매력을 풍겼습니다. 재만 씨는 어떤 국밥 좋아하세요? 저는 순대국밥 좋아해요. 여기 순대가 아주 실하거든요. 정희의 말에 제만은 자신도 모르게 순대국밥을 주문했습니다. 국밥이 나오자 정희는 능숙하게 새우젓을 넣고 다대기를 풀었습니다. 제만은 그녀가 하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뜨거운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자 얼었던 몸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국밥의 따뜻함이 마치 정희의 온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영은 좀 어떠세요? 처음엔 힘드셨죠? 정희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아직도 어렵습니다. 특히 숨 쉬는 게 익숙하지 않네요. 제만은 쑥스러운 듯 젓가락으로 국밥을 휘저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엔 숨 쉬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편해질 거예요. 물속에서 숨 쉬는 게 편해지면 세상도 좀 더 편하게 느껴질 거예요. 정희의 말에 제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깊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느낌의 제만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세상도 좀 더 편하게 느껴질 거예요 라는 말은 단순히 수영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는 것을 제만은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자 빗줄기는 가늘어졌지만 여전히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근처에 커피 맛있는 카페가 있는데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제만은 또다시 망설일 틈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밥집에서보다 한결 편안해진 마음으로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안은 잔잔한 음악과 커피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앞에 두고 두 사람의 대화는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정희 씨는 수영 오래 하셨나 봅니다. 아주 능숙하시던데요. 제만이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넸습니다. 아, 네. 배우자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면서 건강도 챙기고 마음도 다잡을 겸 시작했어요. 물속에 있으면 잡생각이 사라지더라고요. 정희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만은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배우자와 사별 후 혼자 지냄이라는 그녀의 배경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녀의 담담함 속에 숨겨진 외로움이 제만의 마음 한편을 건드리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삶의 무게를 겪어낸 두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제만은 정희와 함께 있는 시간이 놀랍도록 편안하고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계를 보니 2시간 가까이 흘러 있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요. 정희 씨 덕분에 오늘 참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제만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도요, 재만 씨. 덕분에 따뜻한 국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좋았어요. 정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카페 문을 나서자 빗줄기는 완전히 그치고 촉촉한 밤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제만은 정희를 바래다 주며 헤어지기 아쉬운 듯 걸음을 늦췄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물속에서의 어색함을 넘어 따뜻한 국밥과 향긋한 커피처럼 서서히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평생 닫혀있던 제만의 마음에 정이라는 새로운 물결이 잔잔하게 밀려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국밥집과 카페에서의 만남은 그들의 관계에 새로운 물꼬를 텄습니다. 수영장 밖에서도 서로를 마주하는 일이 잦아졌고 대화는 수영 이야기에서 벗어나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로 확장되었습니다. 제만은 정희에게 딸 미영의 이야기를, 정희는 혼자 지내는 삶의 단상을 나누곤 했습니다. 서로의 삶에 조금씩 스며드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정희가 제만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만 씨는
퇴직하시고 나서 많이 외로우셨죠? 저도 남편이 먼저 가고 나서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기분이었거든요. 그 외로움이 정말 깊더라고요. 정희의 눈빛은 깊은 연못처럼 고요했지만 그 속에 담긴 아픔이 제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제만은 정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일했던 회사에서 밀려난 상실감, 그리고 퇴직 후 찾아온 깊은 공허함을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을 열려니 낯선 감정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말을 막았습니다. 그는 평생 감정을 드러내는데 서툴렀고, 특히 외로움이나 상실감 같은 약한 모습은 더욱 숨기려 했습니다. 글쎄요. 익숙하지 않아서 좀 그랬습니다. 제만은 겨우 얼버무렸습니다. 그는 정의의 깊은 공감에 감동하면서도 동시에 그 감정의 깊이가 버거웠습니다.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고 혹시라도 정의에게 짐이 될까봐 염려되었습니다. 평생을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온 그에게 이토록 깊은 속내를 나누는 것은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제만의 얼버무림에 정의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제만의 어색함을 눈치챘지만 그가 왜 그렇게 주저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배우자를 잃은 후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만에게서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보았기에 더욱 끌렸지만 그의 모호한 반응은 그녀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불안감을 다시 일깨웠습니다. 내가 너무 앞서간 걸까? 하는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이전보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수영장에서는 여전히 다정하게 대했지만 수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각자의 길을 가는 날이 늘었습니다. 제만은 정희에게 먼저 식사를 제안하는 것을 망설였고 정희 또한 제만의 망설임을 느끼며 굳이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제만은 정희의 깊은 눈빛과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그는 정희에게 더 다가가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연애 한번 해보지 않고 중매로 결혼했던 그에게 이렇게 섬세한 감정의 교류는 너무나도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정희는 제만의 조심스러운 태도에 혼자만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그녀는 자신의 속내를 감추는데 익숙한 만큼 상대방의 감정 또한 쉽게 단정 짓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끌리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각자의 과거가 드리운 그림자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한 걸음 물러선 사이 수영장 안팎에서는 두 사람을 향한 시선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반 회원들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로비에서 한참을 이야기 나누던 제만과 정희의 모습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어머, 재만 씨랑 정희 씨, 요즘 부쩍 친해지셨네. 보기 좋네. 보기 좋아. 두 분, 황혼 로맨스라도 시작하는 거야? 나이 들어서도 짝이 있어야지. 정희 씨, 재만 씨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니야? 혹시라도 마음 상할까봐 걱정돼서 그래. 처음에는 그저 친근한 농담처럼 들렸던 말들이 점차 두 사람을 향한 은근한 간섭과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제만은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기에 이런 관심이 불편했습니다. 정희 역시 사별 후 조용히 지내왔던 터라 자신을 향한 수군거림이 영 달갑지 않았습니다. 수영장 회원들의 시선은 마치 물속의 잔물결처럼 조용히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외부의 시선은 수영장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제만의 딸 미영은 아버지가 수영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활기를 되찾은 모습에 내심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특정 여성 회원과 부쩍 가까워졌다는 이야기를 수영장 동호회 지인으로부터 전해 듣자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빠, 요즘 수영장에서 만나는 분 있으세요? 혹시 어떤 분이세요? 미영은 조심스럽게 운을 띄웠습니다. 제만은 딸의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라니. 그냥 수영같이 배우는 사람이야. 그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딸의 걱정 어린 눈빛에서 자신에게 드리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딸의 간섭은 제만의 마음에 묘한 죄책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평생 가족 외에는 다른 이성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던 그였기에 딸의 걱정은 마치 자신이 잘못된 일을 하는 듯한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정희의 아들 또한 어머니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혼자 계신 어머니가 활기를 되찾은 것은 좋았지만 혹시나 어머니가 상처받을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환해지셨는데 혹시 좋은 분이라도? 아들은 애써 자연스러운 척 물었지만 그 속에는 어머니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질문에 애써 웃어 보이며 얼버무렸지만 아들의 시선 또한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서로에게 한 걸음 물러선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과 자식들의 시선과 간섭은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기대와 염려, 그리고 알 수 없는 시선들이 마치 무거운 짐처럼 그들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제만과 정희는 자신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기보다 주변의 시선 속에서 조심스러워지고 움츠러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은 점차 불안감과 망설임으로 변해갔습니다. 서로에게 끌리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수영장 수업이 끝나면 서둘러 각자의 길을 가거나 어색하게 눈을 피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마치 잔잔한 수면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파문만 남긴 채 조용히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특히 정희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제만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편안함은 분명 그녀의 외로운 마음의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짓누르는 부담감 또한 커졌습니다. 사별 후 홀로 아들을 키워내며 겪었던 고통과 상처는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작용했습니다. 아들의 걱정 어린 시선, 그리고 수영장 회원들의 수군거림은 그녀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불안감을 다시 일깨웠습니다. 내 행복 때문에 아들이 힘들어하면 어쩌지? 그녀는 자신의 속내를 감추는데 익숙한 만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을 택했습니다. 어느 날 수영 수업이 끝난 후였습니다. 제만은 평소처럼 정희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평소와 달리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만 씨, 저 당분간 수영장에 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제만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갑자기요.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왠지 모를 불안감이 묻어나왔습니다. 정희는 제만의 눈을 피하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 좀 생겨서요. 당분간은 수영장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담담했고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된 대본을 읽는 듯 했습니다. 제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정희의 눈빛에서 그녀가 더 이상 이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단호한 결심을 읽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라는 말은 그저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자신에게 한 걸음 물러섰던 정희가 이제는 아예 등을 돌리려는 듯한 느낌의 제만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잔잔하게 일렁이던 물결이 한순간에 거대한 파도로 변해 그를 덮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처럼 다음 수업이 시작되자 정희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가 서 있던 자리, 그녀가 사용하던 킥판, 그녀의 밝은 미소. 수영장은 여전히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제만에게는 모든 것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그는 물속에서 발차기를 하면서도 자꾸만 정희가 있던 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부재는 제만의 일상에 거대한 공백을 만들었습니다. 제만은 정희에게 연락을 해볼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선을 그은 이상 자신이 연락하는 것이 신뢰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본 적 없는 그에게 이런 상황은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정희가 자신에게서 완전히 멀어진 것만 같아 불안했습니다. 정희가 사라진 수영장은 제만에게 더 이상 편안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물속에서 숨을 쉴 때마다 답답함이 밀려왔고 그의 발차기는 다시 처음처럼 힘을 잃었습니다. 정희의 빈자리는 제만에게 그녀의 존재가 얼마나 커다란 의미였는지, 그리고 그녀의 부재가 얼마나 깊은 외로움을 가져다 주는지 깨닫게 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부재로 인한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을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제만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수영을 배우고 싶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처음에는 딸의 권유와 건강 때문이었지만 어느새 수영장에 오는 유일한 즐거움은 정희와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녀의 따뜻한 눈빛과 조용한 격려가 없었다면 그는 진작에 수영을 포기했을 것이라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그녀가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었는지 그녀의 부재를 통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평생을 메마르게 살아왔던 그의 마음에 정희는 물처럼 스며들어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자신처럼 정희 없이도 제대로 숨 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를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그녀를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정희가 수영장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제만은 여전히 수영장에 나가긴 했지만 그의 마음은 늘 허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그는 딸 미영의 성화에 못 이겨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에 함께 나섰습니다. 알록달록한 등불이 거리를 수놓고 흥겨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진 축제 분위기는 제만의 가라앉은 마음과는 어딘가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인파 속을 걷는 둥 마는 둥 그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달콤한 솜사탕 냄새에 고개를 돌리던 제만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저만치 떨어진 곳 아이들과 함께 솜사탕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정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평소 수영장에서 보던 모습과는 달리 화사한 색깔의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그녀의 얼굴은 마치 햇살처럼 빛났습니다. 제만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눈을 비벼보았지만 정희는 분명 그곳에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이들에게 솜사탕을 건네주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파 속에서 멍하니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제만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눈빛에 미세한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의 시끄러운 축제 소리도 오가는 사람들의 움직임도 모두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지난 한 달간의 그리움과 어색함, 그리고 왠지 모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희가 먼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만은 그제야 굳어있던 몸을 움직여 정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을 뗄 때마다 심장이 격렬하게 울렸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정희의 표정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제만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있는 듯 했습니다. 정희 씨, 제만은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떨렸습니다. 정희는 작게 숨을 들이쉬며 제만을 마주했습니다.
재만 씨, 여기서 뵙네요. 그녀의 목소리도 살짝 떨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면서도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재만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그녀 없이 보냈던 수영장의 텅 빈 레인, 그녀의 부재로 인해 깨달았던 자신의 마음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감정을 숨기며 살아왔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재만은 정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정희 씨, 저는 정희 씨 없이 수영장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희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만의 솔직한 고백에 그녀의 표정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왠지 모를 감동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만은 한 번 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 씨를 알고 나서 수영이 저에게는 정희 씨였습니다. 정희 씨가 없으니 물속에서 숨 쉬는 것도 힘들더군요. 정희는 재만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그가 이렇게까지 솔직한 감정을 드러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벽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만은 그녀의 손을 향해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정희의 손등에 닿을 듯 말 듯 망설였습니다. 괜찮다면 재만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정희의 눈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긍정의 신호를 읽은 그는 떨리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다면 앞으로도 저랑 같이 수영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수영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외로움 속에서 살아왔던 한 남자가 자신의 삶에 다시 들어와 주기를 바라는 조용하지만 가장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정희는 재만의 떨리는 눈빛과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서 그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재만 씨. 그녀의 대답과 함께 재만의 손이 정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축제의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터졌고 그들의 손을 잡은 두 사람의 모습은 그 어떤 불꽃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시작된 서툰 인연은 이제 따뜻한 물결이 되어 서로의 삶을 감싸 안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년의 삶에 찾아온 새로운 시작.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진짜 사랑의 물결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